네, 안녕하세요. 17년차 암 전문의 문용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슬기입니다. 네,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피검사를 했거든요. 제가 흔히 받는 피검사랑 암 환자들이 받는 피검사랑 같은 거예요? 어디 안 좋으셔서 피검사 하셨어요? 그냥 받으라고 해서 받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암 환자분들이 받는 피검사는 건강한 사람들이 받는 검진용 피검사랑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특수하게 암 환자는 꼭 이런 항목을 봐야 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암 환자 피검사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환자들이 피검사를 얼마나 해요? 사실 이제 진료 보기 전에 매번 피검사를 하시거든요. 외래 진료 보기 전에 보통 한 2시간 전쯤에 체열을 하시게 되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진료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거의 한 번꼴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진짜 병원 올 때마다 받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중에는 왜 이렇게 피검사를 많이 하나요? 이렇게 체열을 이렇게 많이 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번 똑같은 지표를 보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검진과 암 환자분들이 다르듯이 의사가 처방을 하는, 오더 내는 항목을 보는 것입니다. 특히 암 전문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암 전문의가 집중적으로 보는 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네, 이제 저는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부작용이 나나 안 나나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처방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전혈구 검사입니다. 그래서 피를 구성하는 이제 세포 중에요. 혈색소, 백혈구, 혈소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혈색소를 통해 이 환자의 빈혈이 있는지 없는지 요 헤모글로빈 수치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백혈구 중에서는요, 이제 중성구, 호중구라고 해서 균과 싸우는 경찰의 역할과 같은 것을 하는 세포가 있는데, 이런 세포가 항암 치료 중에 떨어질 경우에는 감염에 취약하게 돼서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서 이것을 꼭 확인합니다. 혈소판의 경우는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응고의 장애가 발생돼서 가볍게만 부딪혀도 병이 생긴다든지 저절로 출혈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혈구 검사는 필수적으로 암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확인하곤 합니다. 네, 그리고 둘째로는요, 여러 가지 화학적 패널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건강검진 항목과 일부 겹치기는 합니다. 그래서 간 기능, 콩팥 기능을 기본적으로 확인하고요. 이분의 영양 상태가 괜찮은지 보기 위해서 알부민 수치, 단백질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도 보고요. 그다음에 전해질 상태, 그래서 소듐, 포타슘, 클로라이드 이런 것이 괜찮은지를 보곤 합니다. 교수님, 근데 암 환자들도 금식을 하고 피검사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암 환자들은 보는 항목이 좀 다르거든요. 저는 금식을 꼭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금식을 해서 피를 뽑는 경우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뭐 크게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콜레스테롤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당뇨 유무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당을 보기 위해서 하는데, 그 2가지는 금식을 해야 정확히 나오는 검사 항목인데, 우리 암 환자들은 그 항목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항목이 물론 포함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더 중요한 요소들을 보기 때문에 금식은 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암 환자들이 금식해서 피를 너무 자주 뽑다 보면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은 꼭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검진과는 다르게요. 이렇게 암 환자들이 이제 매번 뽑는 피검사로는 뭐 당뇨병이 있으신지 아니면 고지혈증이 있으신지 이런 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암에 부작용이 있는지 아니면 암이 지금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추측하기 위한 검사이다 보니까 그런 검진용 피검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이 또 염증 수치, 몸에 이제 염증이 있을 경우에 또는 감염이 있을 경우에 올라갈 수 있는 ESR 또는 CRP라는 수치가 있고, 종양 표지자라고 해서 뭐 전립선 암의 경우에는 PSA, 난소암의 경우에는 CA125, 소화기 암의 경우에는 CEA, 유방암의 경우에도 뭐 CA15-3 이런 수치들이 이제 암의 경과를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암이 좋아지면 수치가 떨어진다든지 암이 점점 생기고 있을 때는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암의 경과를 반영하는 경우가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이 표지자를 통해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추측 정도만 할 수 있는 거고 뭐 정확히 암 재발 여부 같은 거는 모르는 건가요?
네, 이것도 아주 깊은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라고 이해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연구 단계에 있는 것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요. 혈액 중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 암 DNA를 발견하는 그런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는 있지만 현재 연구 단계이므로 정확히 알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암 상태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환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항암 치료를 받는데 올 때마다 피검사를 하니까 암이 어때요? 라고 많이 물어들 보시는데, 피검사로는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2달 또는 석 달마다 이제 CT를 찍게 되는데, CT를 찍어서 지난번에 측정했던 암 크기와 이번에 찍은 CT에서의 암 크기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 크기가 어떻게 변했느냐라는 걸 보는 것이 최종적으로 항암제의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지, 피검사로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검사를 자주 하는 게 내 몸 상태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 환자분들 중에 이 피검사로서 의학적인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환자는 간 기능이 굉장히 좋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간 수치가 올라가고 혈소판 수치는 떨어지고 혈액 응고 장애가 생기는 간 부전을 나타내었던 유방암의 다발적 간전이 한 60대 정도 되는 환자분이셨습니다. 근데 이게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은요, 생명이 위독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두 달 후에 CT 찍는 것을 기다리기에도 이제 좀 의료진으로서도 그렇고 좀 마음이 급한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항암 치료 후에 한 2, 3주 뒤부터 이러한 수치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 수치도 떨어지고 황달도 좋아지면서 수혈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혈소판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CT 찍지 않았지만 간 수치가 좋아지는 것을 보고 간에 있는 전이암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구나를 판단했던 인상적이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진짜 추측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저희가 임상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혹시 교수님 다른 케이스도 있나요? 한 50대 여자 환자분이 몸에 피가 철철 나는 채로 하혈도 계속하시고 코피도 나고 이런 상태로 오셨는데, 그러니까 피가 많이 나니까 이제 당연히 혈액 검사를 바로 하게 되죠. 그래서 보니까 혈색소 수치가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혈소판도 10분의 1 정도로 떨어져 있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고요. 산부인과에서도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혈액내과와 그리고 저희 종양내과로 의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전혈구 감소가 있을 경우에는 또 골수 검사를 필수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 골수 검사에서 예상치 못하게 유방암 세포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우리가 전신 검사를 진행하게 됐고 유방 사진도 찍게 되면서 이게 유방암 세포의 다발적 뼈 전이 상태구나 라는 것을 진단하였고요. 이제 뼈 전이가 아주 심하니까 그 암들이 골수 속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골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이렇게 전혈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암으로 꽉 들어차다 보니까 피세포를 만들지 못하게 됨으로써 피 수치들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 응고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저절로 막 피가 나는 그런 증상으로 오시게 된 것이죠. 저희가 어쨌든 암이 좋아져야 이 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허투 표적 치료제 더하기 일반 세포 독성 항암제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하였고요. 이후에 점차 수혈하지 않을 정도로 이게 회복이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힘든 상황이었는데 점차 수혈하지 않을 정도로 회복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피검사를 통해서 뼈에 있는 암세포들이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추정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피검사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데요? 그거를 빨리빨리 캐치해서 찾아내서 다른 치료를 한다는 게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것이 바로 트레이닝된 의사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인 분들도 요새는 앱이나 이런 카피하면 다 수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치가 올라가 있다 떨어져 있다 이런 것을 눈에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임상적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사실 잘 교육된 의사의 몫인 것이죠. 김슬기 교수님이 피검사를 통해서 골수까지 전이가 되어 있는 케이스를 진단을 하고 피검사 수치가 좋아지는 걸 통해서 암이 좋아지고 있구나, 굉장히 저도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이런
이런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암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 와서 피 검사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몸 상태가 괜찮은지, 오늘 항암 치료를 해도 되는지, 항암제에 부작용이 생기는지를 보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매번 피검사를 하니까 무엇을 보나 굉장히 궁금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피검사가 굉장히 소중한 자료로서 저희가 임상적 결정을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